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아침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첩의 안보, 땅굴 안보가 시급한데 대한민국이 말하지 않는 것이 간첩과 땅굴입니다. 언론이 박지원의 손에 수중에 들어갔고 간첩들이 청와대에 24명이나 앉아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간첩과 땅굴이 안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 이걸 말하지 않은 국회의원, 이걸 가지고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법원,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2월 29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30대 기업 중에 20곳 투자 움츠렸다. 20대 기업이 투자를 움츠렸다. 이게 경제 비상을 의미하죠. 정의화 종북 국회의장은 경제 비상 아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경제 비상이라고 하고 경제 관련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정의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번엔 살생부 논란 새누리 공천 막장극 끝은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끄집어내리고 더민주당은 김종인과 문재인 끄집어 올리는 이 역할을 이제 조선일보가 하고 있고 다른 신문들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서로 이 스트러글링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서도 김종인이와 문재인이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안철수와 김무성 당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설도 타이틀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 교묘하죠. 그러면 편집실에 앉아있는 종북 간첩에 수개가 앉아서 야, 그 타이틀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해서 나온 것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설위원도 힘있는 논설위원이 아니면 타이틀도 위에서 다 고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뻥 뚫린 인천항, 그 많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은 허수아비인가. 이게 종북 간첩단들이 들어서 갖고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이 책임을 청와대 박근혜에게다가 이 언론이 몰아가서 하는 겁니다. 왜? 4.13 총선에서 이제 박근혜 못한다, 김무성 못한다, 결국은 더민주의 문재인을 살리자, 이 종북 간첩들이 떼거지로 앉아서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언론에 몇 명이 있다 그랬죠? 1,500명 이상의 간첩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첩들이 얼마나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언론계에 1,570명이니까 약 1,600명이 언론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도 17명의 간첩이 앉아 있는데 아마 힘쓰는 자리에다가 사주가 앉혀놨을 겁니다. 사주는 종북 간첩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박지원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 짓을 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혁명이 필요한 나라고, 이거 제대로 그냥 내비둬 갖고는 대통령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수석들 모여라 해갖고 앉혀놓으면은 그 중에 24명의 간첩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 치고 두들겨 봤자 이 간첩들이 움직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은 대통령 끄집어내리고 김무성 끄집어내리고 문재인이와 저기는 박지원이와 이런 것 올리고, 그리고 박지원이를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쓰는 이 신문을 보신 적 있어요? 못 네? 봤어요. 아직까지 며칠 다 지나도. 그놈들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종북 간첩 박지원이가 풀려나니까 풀려났다라고만 보도하지,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김용덕이라고 하는 주심 판사, 대법원 판사, 이놈은 어떤 놈이냐, 이걸 쓰는 한 놈의 언론인을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왜? 언론이 종북 간첩단 1,570명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는 점잖게 한마디 하셔야죠. 대법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 법치가 살아있는 겁니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나 어쩔래 간첩에다 했던 그분이 박지원 그분 아니신가요? 그놈이죠. 그렇죠. 자, 동아일보입니다. 선거구 획정, 필리버스터 장병만 남았다. 필리버스터가 이제 이 말을 계속 끌어갖고 이 대테러 방지법 이걸 가지고 가서 연설하는 겁니다. 이거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연설을 하는데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올라가서 합니다. 10시간까지. 10시간까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잠자고 내일 몇 시에 속회합니다 해갖고 하면 또 연설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간다 그러죠? 3월 10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문재인이와 김종인이와 안철수와 박지원이와 요 새끼들이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새끼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분들 그 국회의원님들 예라이 못한다. 그 새끼들이다. 그 나쁜 놈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 필리버스터로 끌고 가는데 3월 10일까지 한답니다. 저는 잘한다. 3월 10일까지 해라. 그리고 국민들은 봐라. 니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5천만 니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이제는 저놈들 다 떨어뜨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 천치 5천만이 대통령으로 김대중 간첩을 뽑아줬고 바보 천치 5천만이 간첩 문재인 누구죠?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잖아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이 간첩들을 다 갖다 앉힌 겁니다. 다 갖다 앉힌 겁니다. 이게 애가 타니까 도쿄신문이 1월 1일자로 뭘 했죠? 김대중 시대에 바로 김정일 주의의 대외 정보학 이걸 해서 그때 간첩들을 다 국회에다 심어라, 국정원에다 심어라, 청와대에 심어라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하도 애가 타니까 옆에 나라 도쿄신문이 이걸 1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발표를 안 하죠? 우리나라는 살짝하다가 말이야.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돈 주고 다 10억씩 20억씩 노무현이가 그 전자 개표기 이걸로 당선됐다 하는 것을 손충무 씨가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찾아가고 100억씩 주고 10억씩 주고 하면서 손충무 씨한테 5억 가져가서 이거 제발 좀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러고는 나 안 받는다 하니까 10억 가져가서 했는데도 그걸 찾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충무 씨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렇게 언론이 박지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또 언제입니까?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초대소, 봉화 초대소에 가갖고 부어라 마셔라.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밤새 하면서 엑스파일에 다 찍혀갖고 꼼짝 못하는 이 46명의 언론인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밝혔어요? 손충무 씨가 밝혔잖아요. 근데 이 국민 5천만 원 안 돌아봐. 들어도 말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이 장난질을 치는 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당, 김종인당, 안철수당, 정동영당, 심상정당 이런 사람들 이제는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제는 5천만이 분노할 줄 알아야지 민주주의를 되찾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박지원이 잡아줘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했는데 대법관 그 김용덕이가 주심을 맡고 있는 그놈이 무죄해갖고 방면하잖아요. 에? 자, 그리고 이제 전교조 고등법원에서 니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방 빼라라고 했는데도 그거 안 듣잖아요. 왜? 좀 기다려봐라. 대법원에 가서 우리 박지원 그 패거리들이 갔다가 또 김용덕이처럼 또 협박하고 니 죽을 줄 알아라 해갖고는 또 이거 뒤집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자. 이 짓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국민들이 못 봐요? 그런데 김용덕 저 주심 판사 저 새끼 나쁜 놈이다 하는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필리버스터를 3월 10일까지 문재인과 김종인이가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천만이 분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못 보는 국민이라면 죽어마땅한 국민입니다. 여기 무덤 효재 초등학교에도 무덤이 있어요. 묵개군이 펑 터치고 나와서 4개 구덩이가 펑 생기면 거기에 400명씩 1600명 들어갈 무덤이 바로 옆에 효재 초등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000개소에다가 다 무덤 파놨잖아요. 무덤 파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들어야죠. 이걸 감추는 놈이 김장수와 남재준이와 김관진이와 한민구라고 하는 놈이니까 대통령께서 알아들으셔야죠. 땅굴 무덤 9,750개, 10,000개. 초등학교 5,000개, 중학교 2,500개, 고등학교 2,500개. 이렇게 해갖고 총 10,000개 소가 준비되어 있고 10,000개 소에 구멍이 4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40,000개가 준비되어 있고 1,600만 명을 죽인다고 하니까 400명씩 한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이제 문재인이 김종인이 필리버스터 계속 3월 10일까지 해갖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저놈들이 종북 간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그놈들을 이제 다 떨어뜨리는 4월 13일 선거혁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우다웨이가 찾았습니다. 육자회담 대표입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사드는 언급 안 해. 이제 사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협상이 돼서 사드는 배치 안 하는 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죠? 사드 배치 안 하는 대신 니들이 확실하게 제재해라. 그리고 요거 제재하다가 말면 우리가 그때 가서 사드 배치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잘 하겠다라고 이제 중국이 한국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잘 걸지 않으면 이제 또 저 중국은 어떤 짓을 했느냐, 이걸 말리겠다 하고 4차 핵실험까지를 용인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육자회담도 대표를 미국이 니들이 맡아라. 왜? 니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뭘로? 50% 이상 그 식량을 이제 중국에서부터 들어가고 90% 이상 에너지, 이 석유가 들어가니 니들이 얼마든지 말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네가 회장을 하면서 말려라. 그래서 육자회담 회장국을 줬는데 이 중국이 한 짓은 4차 핵실험까지 용인하고 이제 5차, 6차도 용인할 겁니다. 그러면 5차, 6차까지 갔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오바마는 또 뒤로 한 발 빼고 또 쇼를 부리는 중국을 용인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이거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살생부 논란 이한구 공천위원장이죠. 삼김시대 냄새가 난다. 김무성은 실체가 없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한구는 그냥 둘 수 없어 당 조사를 요구한다. 김무성이는 사실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한다. 사실 아니라는데 왜 자꾸만 공세하느냐. 친박 청와대 공천 개입 인상을 주려고 꾸민 말이다. 김무성 대표 측서 살생부를 자작극을 했다. 이게 이제 시끄러워질 겁니다. 정두원 나와 유승민 날리면 새누리 망해. 저는 정두원이가 간첩의 일원이 아닌가 봅니다. 적어도 종북은 아닌가. 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오기만 하면 여기에 딴지를 거는 자가 이재호와 정두원입니다. 그러면 이재호와 정두원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간첩이나 종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승민이는 종북으로 저는 봅니다. 김무성이도 종북으로 봅니다. 왜? 김무성이는 2014년 8월 13일 날 석촌동 지하 땅굴이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22일 날 그 자리에 의원들 데리고 가서 사진 찍고 땅굴 아니다라고 제스처를 취했던 놈이 김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의심하는 겁니다. 아, 저놈이 종북 간첩단, 땅굴을 덮어야 되는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저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만 했구나. 지 의지로 야 이게 땅굴이 맞다면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내가 못 간다 이렇게 버팅길 수 없는 고리를 갖고 있는 종북이거나 간첩의 일원이다. 여기 정두원이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제 정두원이 하고 이제 유승민이 하고 이제 이 김무성이 하고 짜고서 치는 고돌이일 수도 있다. 이게 살생부 논란이 이게 이제 제가 갖는 의심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안보리 대북 제재 효과 강제성이 없어 미 전문가들 회의 중이다. 그래서 중국이 또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쇼를 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미국이 이제 사드를 갖다 놓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오바마의 실책 중에 실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그래서 저 쇼만 하는 또 이 시진핑에게 또 끌려가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까지 나와갖고 시간 더 달라 해갖고 이게 제재 결의안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중 북한 변한 것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어떻게 보나. 그래서 이런 것이 자, 오피니언지인데 동아일보에 야 필리버스터 선거전 끝내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하라. 그래서 선거구 획정안이 물 건너갈 수가 있어요.
물 건너갈 수가 있는 게 필리버스터를 3월 10일까지 하잖아요. 네. 그럼 3월 10일까지 하면서 이제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거 대테러법,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이거하고 같이 핵정안을 묶어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핵정안만 가고 야당이 틀어갖고 대테러법도 못 가고 15년 동안 못 가고 그다음에 1400일간인가 이것도 인권법도 못 간다. 그러므로 이거 묶어서 가라 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이게 대테러법이 못 가고 인권법이 못 가면은 선거구 핵정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긴급 조치 내리고 개 같은 국회의원 300명 다 파면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선거하더라도 간첩 새끼들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구 핵정안은 안 돼도 좋다. 그리고 저 국회의원 300명 저 새끼들 목을 다 날리자. 정의화. 그리고 저 300명이 어떤 국가적 반역의 짓을 했느냐. 명백한 반역의 짓을 했느냐. 5.18 때 광주에 내려가서 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라라고 의결한 놈이 300명 국회의원들이다. 님을 향한 노래가 누구를 향한 노래죠? 김일성 찬가를 불러라라고 국가 반역적인 행위를 한 놈들이 저 300명 국회의원들이에요. 물론 과반수가 찬성해서 됐겠지만 반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과반수가 찬성해서 그걸 의결했던 놈들이 저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선거구 핵정안 처리하지 마라. 그리고 필리버스터 3월 10일까지 계속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4월 13일 날 저 새끼들 다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국회를 해산하든지 이제 대통령께서 봐라. 국민들 봐라. 저 필리버스터 하면서 저 300명 국회의원들 개판치는 거 봐라. 나는 긴급조치로 저놈들 다 해산하고 다 파면하고 연금 다 빼앗고 이제 이 나라 국회의원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를 뭘로 보기에 비박살생부 논란 나오나 이것도 이제 8명의 간첩이 이 새누리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재호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두원이라든지 요 몇 놈이 이제 종북이거나 간첩이거나 해갖고 간첩이 8명이면은 종북은 10명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명의 이 종북 간첩들이 새누리당에서 이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음모가 아주 묘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40명의 명단을 줬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가 옛날에는 진짜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하고 많이 중5다회 안보리 대북결의 전면 이행하겠다. 전면 이행하겠다. 한중 육자 수석 회동에 모였죠. 핵 개발로는 출로 없다. 북의 생각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 한중 전략적 협의 강화하겠다. 중국 제재 외 대화도 필요하다. 요게 제재 외 대화도 필요하다가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아주 단골 메뉴예요. 비핵하고 평화협정 병행 주장한다. 중국의 이중 플레이. 그리고 중국은 지금 뒷구멍으로 이 땅굴, 바둑판 땅굴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포획했을 때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가, 그걸 궁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라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 노무현이가 파놓은 땅굴, 거기에 부산으로 진주에 있는 진해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 옮겨라. 2003년에 취임하자마자 옮겨라 명령해서 뚝딱뚝딱 해서 해놓고는 2007년에 옮겼잖아요. 그 밑에 탱구와 장갑차가 다 들어와 있어요. 노무현 간첩이 북한 김정일과 짜고서 친 고도리가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엊그제 저기 제주도에 또 항만 하나가 생겼잖아요. 거기도 이미 탱크와 장갑차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 노무현이가 그 시대에 부산을 했다면은 거기를 안 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이 간첩 졸개들이 와갖고 뭐 정의구현 사재단인가 하는 이 간첩 졸개들이 와갖고 다 진을 치고서 그 밑에 뚝딱뚝딱뚝딱 해갖고 탱크와 장갑차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없다 하고 있지만 선거구 책임 부담
출구 전략 고민. 이제 선거구까지 날아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해임당할 판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바로 중단된 독소조항 합의 비난 직면한다. 테러방지법 수정한다면 협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은 시간 지날수록 야당에 불리하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저놈들이 이 정부 간첩의 지령을 받아서 저짓하고 있는. 그래서 수정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강경하게 나가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안행인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될지는 아직 불투명. 이거 의결하면 김무성이는 간첩입니다. 네? 이게 획정안 이것을 다른 거 테러 방지법하고 북한 인권법하고 연계해서 가지 않고 이거 떼내고 이것만 가갖고 의결하자 하고 하면은 김무성이는 틀림없는 종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천하에 밝히는 결과가 됩니다. 정두원이도 그렇게 하자고 외칠 겁니다. 이재호도 그렇게 하자고 외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누리당 안에 있는 간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김영철, 이 통일전선부장이죠. 그리고 대남 비서고, 그리고 이 총정찰국의 국장이죠. 이 김영철이가 제재 많이 한다 해도 우린 죽지 않는다. 이놈이 이제 대남 통일전선부를 끌고 나가면서 간첩들 이거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김영철이가 장악하면서 그동안의 고정 간첩, 이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누구죠? 대남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김양건이가 컨트롤을 하던 이 파일에서 요 김영철로 넘어가면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해임시킬 사람 해임시키고 성적 나쁜 사람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대남 간첩들 43,000명의 여기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마이너 변화든 메이저 변화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검토 시간 필요 제동을 걸었다. 14개 이사국들은 초안에 동의했는데 러시아는 낮 시간 더 달라 해갖고 자기가 또 검토하겠다고 또 저걸 부리고 있습니다. 사드 결국 미중 힘 겨루기 카드. 러셀 미 차관보 부인 불구. 대북 제재 중 협조 얻은 후. 대북 제재 중국의 협조 얻은 후 미측 공식 거론조차 꺼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점쳐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간첩을 잡는 기구가 다 와해가 됐어요. 왜? 213명의 국정원 간첩, 그중에 간첩 총수 이병호를 또 그 자리에 앉혔어요. 여기 앉히게 하는 것도 이 조직이 간첩망을 안보에다가 앉히는 조직이 있는가 봐. 아마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지원하고 미략이 있는가 봐. 제가 볼 때는. 왜 이 미략이 생겼느냐. 2002년도에 박근혜 의원이 이회창 의원의 총재가 됐고 당신이 부총재일 때 나 안 한다 하고서는 탈당을 해요. 그리고서는 북에 올라가요. 그리고 김일성이를 만나요. 김정일이를 만나요. 그때 이걸 주선했던 자가 박지원이에요. 김대중 정권에서. 그러면 박지원과 박근혜 간에 미략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대통령 되게끔 우리가 도울 텐데 하고 나면 안보의 이 인사권은 우리에게 주라. 이게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안 치는 놈마다 간첩이고 안 치는 놈마다 종북이야. 그죠? 변화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미략이 그때 생겼구나. 이게 제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놈 잡아내도 또 들어가 앉는 놈은 그 풀에서 나와. 박지원 풀에서. 박지원과 김장수와 김관진 풀에서 나와. 그리고 그 놈들이 다 여기 청와대 24명의 간첩을 앉혀놓은 거야. 그 풀에서.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알면 대통령은 더 심각하게 알겠지. 그러면서도 미략이 있으니까 이걸 깨지를 못하고 또 이병호 끌어내리면은 또 다른 간첩놈을 또 갖다 앉히겠지. 이래서 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에 간첩 잡는 기구가 간첩이 다 득식을 하니 이게 혁명 아니면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제 간첩들 잡아내고 땅굴 대비하라 이 통수명령만 내려주시면 저는 여한이 없겠어. 간첩 잡아라 통수명령 내려주시고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려주시면 여한이 없어. 이걸 놓고서 5분간 기도하고 우리
조홍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의 간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0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대중의 꼬임에 넘어가, 박정현의 꼬임에 넘어가, 아버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민정이를 만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미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어쩌면 안보 담당관이 다 간첩과 종북이 들어섭니다. 아버지, 놈이 나가면 저 놈이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도입니다. 비록 작은 소수의 기도하는 무리들이지만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무리들이 판치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선의 무리들이, 의의 무리들이 일어서서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 13일 총선에서는 정부 간첩들은 발도 못 붙이게 아버지, 국민들이 깨어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물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평양, 또 북한, 김정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모였다는 수십만 군대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시는 한성규 장군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간첩을 데리고 무엇을 하겠나이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주옵소서. 땅굴안보 국민연합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은 한성주 장군님과 함께 이동주 단장님의 영적 분별력과 아버지 서진경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수많은 기도하는 자와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단체, 힘없고 백없지만 끝까지 조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단체입니다. 끝까지 성심을 다하여 애국하는 마음으로 밝혀내려고 합니다. 4월 13일 우리는 총선에 앞장서서 정부 간첩들을 척결하고 진정한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10-5368-1782 확실하게 이제는 선거해야 됩니다. 정부 간첩당 같은 사람들은 찍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땅굴안보 국민연합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저놈들이 정부 간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그놈들을 이제 다 떨어뜨리는 4월 13일 선거혁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우다웨이가 찾았습니다. 육자회담 대표입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사드는 언급 안 해. 이제 사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협상이 돼서 사드는 배치 안 하는 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죠? 사드 배치 안 하는 대신 니들이 확실하게 제재해라. 그리고 요거 제재하다가 말면 우리가 그때 가서 사드 배치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잘 하겠다라고 이제 중국이 한국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잘 걸지 않으면 이제 또 저 중국은 어떤 짓을 했느냐? 이걸 말리겠다 하고 4차 핵실험까지를 용인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육자회담도 대표를 미국이 니들이 맡아라. 왜? 니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뭘로? 50% 이상
그 식량을 이제 중국에서부터 들어가고 90% 이상 에너지 이 석유가 들어가니 니들이 얼마든지 말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네가 회장을 하면서 말려라. 그래서 육자회담 회장국을 줬는데 이 중국의 한 짓은 4차 핵실험까지 용인하고 이제 5차, 6차도 용인할 겁니다. 그러면 5차, 6차까지 갔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오바마는 또 뒤로 한 발 빼고 또 쇼를 부리는 중국을 용인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이제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살생부 논란 이한구 공천위원장이죠. 삼김시대 냄새가 난다. 김무성은 실체가 없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한구는 그냥 둘 수 없어 당 조사를 요구한다. 김무성이는 사실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한다. 사실 아니라는데 왜 자꾸만 공세하느냐. 친박 청와대 공천 개입 인상을 주려고 꾸민 말이다. 김무성 대표 측서 살생부를 자작극을 했다. 이게 이제 시끄러워질 겁니다. 정두원 나와 유승민 날리면 새누리 망해. 저는 정두원이가 간첩의 일원이 아닌가 봅니다. 적어도 종북은 아닌가. 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오기만 하면 여기에 딴지를 거는 자가 이재호와 정두원입니다. 그러면 이재호와 정두원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간첩이나 종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승민이는 종북으로 저는 봅니다. 김무성이도 종북으로 봅니다. 왜? 김무성이는 2014년 8월 13일 날 석촌동 지하 땅굴이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22일 날 그 자리에 의원들 데리고 가서 사진 찍고 땅굴 아니다라고 제스처를 취했던 놈이 김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의심하는 겁니다. 저놈이 종북 간첩단, 땅굴을 덮어야 되는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저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만 했구나. 대표기 이걸로 당선됐다 하는 것을 손충무 씨가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찾아가고 100억씩 주고 10억씩 주고 하면서 손충무 씨한테 5억 가져가서 이거 제발 좀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러고는 나 안 받는다 하니까 10억 가져가서 했는데도 그걸 찾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충무 씨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렇게 언론이 박지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또 언제입니까?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초대소, 봉화 초대소에 가갖고 부어라 마셔라.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밤새 하면서 엑스파일에 다 찍혀갖고 꼼짝 못하는 이 46명의 언론인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밝혔어요? 손충무 씨가 밝혔잖아요. 근데 이 국민 5천만 원 안 돌아봐. 들어도 말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이 장난질을 치는 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당, 김종인당, 안철수당, 정동영당, 심상정당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제는 5천만이 분노할 줄 알아야지 민주주의를 되찾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박지원이 잡아줘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했는데 대법관 그 김용덕이가 주심을 맡고 있는 그놈이 무죄해갖고 방면하잖아요. 에? 자, 그리고 이제 전교조 고등법원에서 니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방 빼라라고 했는데도 그거 안 듣잖아요. 왜? 좀 기다려봐라. 대법원에 가서 우리 박지원 그 패거리들이 갔다가 또 김용덕이처럼 또 협박하고 니 죽을 줄 알아라 해갖고는 또 이거 뒤집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자. 이 짓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국민들이 못 봐요? 그런데 김용덕 저 주심 판사 저 새끼 나쁜 놈이다 하는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필리버스터를 3월 10일까지 문재인과 김종인이가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천만이 분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못 보는 국민이라면 죽어마땅한 국민입니다. 여기 무덤 효재 초등학교에도 무덤이 있어요. 묵개군이 펑 터치고 나와서 4개 구덩이가 펑 생기면 거기에 400명씩 1600명 들어갈 무덤이 바로 옆에 효재 초등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000개소에다가 다 무덤 파놨잖아요.
무덤 파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들어야죠. 이걸 감추는 놈이 김장수와 남재준이와 김관진이와 한민구라고 하는 놈이니까 대통령께서 알아들으셔야죠. 땅굴 무덤 9,750개, 10,000개. 초등학교 5,000개, 중학교 2,500개, 고등학교 2,500개. 이렇게 해갖고 총 10,000개소가 준비되어 있고 10,000개소에 구멍이 4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40,000개가 준비되어 있고 1,600만 명을 죽인다고 하니까 400명씩 한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이제 문재인이 김종인이 필리버스터 계속 3월 10일까지 해갖고 진짜 이 간첩들이 움직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은 대통령 끄집어내리고 김무성 끄집어내리고 문재인이와 저기는 박지원이와 이런 것 올리고 그리고 박지원이를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쓰는 이 신문을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아직까지. 며칠 다 지나도. 그놈들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종북 간첩 박지원이가 풀려나니까 풀려났다라고만 보도하지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김용덕이라고 하는 주심 판사 대법원 판사 이놈은 어떤 놈이냐. 이걸 쓰는 한 놈의 언론인을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왜? 언론이 종북 간첩단 1,570명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는 점잖게 한마디 하셔야죠. 대법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 법치가 살아있는 겁니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나 어쩔래 간첩에다 했던 그분이 박지원 그분 아니신가요? 그놈이죠. 그렇죠. 자, 동아일보입니다. 선거구 획정, 필리버스터 장벽만 남았다. 필리버스터가 이제 이 말을 계속 끌어갖고 이 대테러 방지법 이걸 가지고 가서 연설하는 겁니다. 이거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연설을 하는데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올라가서 합니다. 10시간까지요. 10시간까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잠자고 내일 몇 시에 속회합니다 해갖고 하면 또 연설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간다 그러죠? 3월 10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문재인이와 김종인이와 안철수와 박지원이와 요 새끼들이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새끼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분들 그 국회의원님들 예라이 못한다. 그 새끼들이다. 그 나쁜 놈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 필리버스터로 끌고 가는데 3월 10일까지 한답니다. 저는 잘한다. 3월 10일까지 해라. 그리고 국민들은 봐라. 니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5천만 니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이제는 저놈들 다 떨어뜨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 천치 5천만이 대통령으로 김대중 간첩을 뽑아줬고 바보 천치 5천만이 간첩 문재인 누구죠?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잖아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이 간첩들을 다 갖다 앉힌 겁니다. 다 갖다 앉힌 겁니다. 이게 애가 타니까 도쿄신문이 1월 1일자로 뭘 했죠? 김대중 시대에 바로 김정일 주의의 대외 정보학 이걸 해서 그때 간첩들을 다 국회에다 심어라, 국정원에다 심어라, 청와대에 심어라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하도 애가 타니까 옆에 나라 도쿄신문이 이걸 1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발표를 안 하죠? 우리나라는 짝짝하다가 말이야.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돈 주고 다 10억씩 20억씩 노무현이가 그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아침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첩의 안보, 땅굴 안보가 시급한데 대한민국이 말하지 않는 것이 간첩과 땅굴입니다. 언론이 박지원의 손에 수중에 들어갔고 간첩들이 청와대에 24명이나 앉아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간첩과 땅굴이 안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 이걸 말하지 않은 국회의원, 이걸 가지고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법원,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2월 29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30대 기업 중에 20곳
투자 움츠렸다. 20대 기업이 투자를 움츠렸다. 이게 경제 비상을 의미하죠. 정의화 종북 국회의장은 경제 비상 아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경제 비상이라고 하고 경제 관련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정의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번엔 살생부 논란 새누리 공천 막장 그 끝은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끄집어내리고 더민주당은 김종인과 문재인 끄집어 올리는 이 역할을 이제 조선일보가 하고 있고 다른 신문들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서로 이 스트러글링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서도 김종인이와 문재인이는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안철수와 김무성 당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설도 타이틀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 교묘하죠. 그러면 편집실에 앉아있는 종북 간첩에 수개가 앉아서 야, 그 타이틀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해서 나온 것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설위원도 힘있는 논설위원이 아니면 타이틀도 위에서 다 고치는 대로 이렇게 딸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뻥 뚫린 인천항 그 많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은 허수아비인가. 이게 종북 간첩단들이 들어서 갖고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이 책임을 청와대 박근혜에게다가 이 언론이 몰아가서 하는 겁니다. 왜? 4.13 총선에서 이제 박근혜 못한다, 김무성 못한다, 결국은 더민주의 문재인을 살리자 이 종북 간첩들이 떼거지로 앉아서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언론에 몇 명이 있다 그랬죠? 1,500명 이상의 간첩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첩들이 얼마나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언론계에 1,570명이니까 약 1,600명이 언론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도 17명의 간첩이 앉아 있는데 아마 힘쓰는 자리에다가 사주가 앉혀놨을 겁니다. 사주는 종북 간첩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박지원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 짓을 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혁명이 필요한 나라고 이거 제대로 번영 내비둬 갖고는 대통령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수석들 모여라 해갖고 앉혀놓으면은 그 중에 24명의 간첩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 치고 두들겨 봐. 지 의지로 야 이게 땅굴이 맞다면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내가 못 간다 이렇게 버팅길 수 없는 고리를 갖고 있는 종북이거나 간첩의 이론이다. 여기 정두원이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제 정두원이 하고 이제 유승민이 하고 이제 이 김무성이 하고 짜고서 치는 고돌이일 수도 있다. 이게 살생부 논란이 이게 이제 제가 갖는 의심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안보리 대북 제재 효과 강제성이 없어 미 전문가들 회의 중이다. 그래서 중국이 또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쇼를 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미국이 이제 사드를 갖다 놓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오바마의 실책 중에 실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저 쇼만 하는 또 이 시진핑에게 또 끌려가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까지 나와갖고 시간 더 달라 해갖고 이게 제재 결의안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중 북한 변한 것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어떻게 보나. 그래서 이런 것이 자 오피니언지인데 동아일보에 야 필리버스터 선거 전 끝내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하라. 그래서 선거구 획정안이 물 건너갈 수가 있어요. 물 건너갈 수가 있는 게 필리버스터를 3월 10일까지 하잖아요. 네. 그럼 3월 10일까지 하면서 이제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거 대테러법,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이거하고 같이 획정안을 묶어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또 획정안만 가고 야당이 틀어갖고 대테러법도 못 가고 15년 동안 못 가고 그다음에 1400일간인가 이것도 인권법도 못 간다. 그러므로 이거 묶어서 가라 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이게 대테러법이 못 가고 인권법이 못 가면은 선거구 획정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긴급 조치 내리고 개 같은 국회의원 300명 다 파면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선거하더라도 간첩 새끼들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안은 안 돼도 좋다. 그리고 저 국회의원 300명 저 새끼들 목을 다 날리자. 정의화. 그리고 저 300명이 어떤 국가적 반역의 짓을 했느냐. 명백한 반역의 짓을 했느냐. 5.18 때 광주에 내려가서 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라라고 의결한 놈이 300명 국회의원들이다. 님을 향한 노래가 누구를 향한 노래죠? 김일성 찬가를 불러라라고 국가 반역적인 행위를 한 놈들이 저 300명 국회의원들이에요. 물론 과반수가 찬성해서 됐겠지만 반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과반수가 찬성해서 그걸 의결했던 놈들이 저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하지 마라. 그리고 필리버스터 3월 10일까지 계속해라. 그리고 국민